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이것은 거기 대의에 보면 원불교의 훈련법은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단련하게 하여 누구나 범부의 탈을 벗고 불보살의 대인격을 갖추도록 정기와 상시로 끊임없이 신앙하고 수행해 가도록 하는 법이 바로 원불교 훈련법이더라. 그 말이에요. 훈련법이더라. 그래서 원불교 수행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 수행은 첫째는 전인적 인격, 즉 3대력을 갖춘다는 것은 도인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법의 등급이 법위가 올라간 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보살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반 사회인 용어로 풀면 전인적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행은 하나의 이 신앙이에요. 즉 사회적 실천이죠. 그게 뭐죠? 보훈이란 말이에요. 보훈. 만나는 대상에게 어떻게 내가 은혜를 심을 건가? 그래서 여기는 자기관리, 여기는 대타관리죠. 수행이라는 건 그런 것이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관리만 하고 대타관리를 못해. 어떤 사람은 대타관리를 하는데 자기관리를 못해. 밖으로 일은 열심히 하고 다녀. 막 사업도 잘해. 아이 근데 자기관리가 안 돼서 건강을 상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막 범계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든가.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마음만 지지를 수행한다는 게 자기 마음의 평화만 찾네. 물론 자기 마음의 평화도 찾지만 진짜 수행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평화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대사회적 대타적 관계, 이게 신앙이죠. 즉 사은, 만나는 사은 처처불상에게 처처 대상에게 어떻게 내가 불공할 것이냐,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다. 자선 잘하고 나서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성질 배락 내버리면 수행 아니죠, 그건? 그래서 실지 수행과 실지 신앙을 직접 단련하는 법이 바로 원불교 훈련법이더라. 훈련법이더라.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군인이 막 하는 것도 훈련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으로 제대로 반복 수행하는 것. 법으로. 그래서 익숙해져야 해요. 익숙해져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제대로 하면 과거 해상에 비해서 내법, 대종사님께서 내법으로 하면 과거에 100년간 해서 이룰 그런 것이 내법으로 하면 1년이면 가능하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완벽하게 아까 자타적 병진하면서 동정이려이면서 그대로 영육상전이거든. 그러면서 그대로 동정이려서 무시선이야. 그리고 나 혼자 수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사회적 보훈으로 연결되니 이것이 과연 얼마나 복과 해가 충족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서원이 행복이라 했지만 플러스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복과 해죠. 이 지혜 부분이 사막이고 이 행복 부분이 바로 사막의 실천인 사은 보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사냐, 행복하냐, 미국에서 조사했더니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자기관리를 잘해야지. 그러면서 대타관에 아까 만나는 대상에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뿌릴 거냐, 은혜를 놔둘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뭘 혼자 영어도 잘하고 뭣도 잘해요. 아니 근데 사람관계를 못해. 단애하면 도망가 버려. 왜? 힘들거든.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무엇이 어색해. 우리가 내 공부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은으로부터 입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은혜를 베풀고 보온을 하고 주변에 내가 최대한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수행해? 마음의 평화? 그 50점짜리도 안 돼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만나는 대상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움을 줄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한 수행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한 내 마음의 평화더라. 그러니까 기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불이 기점만이 아니라 재중이 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생의세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성불 기점이 많았어요. 성불 기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불 재중이듯이 성불에서 뭐 하자는 거냐? 견성에서 뭐 하자는 거냐? 성불하자는 것이다. 성불에서 뭐 하자는 거냐? 재중사업하자는 거다. 그 재중사업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사회적 실천이에요. 재중이 그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에 국한된 생각만 가진다면 그것은 원불교 생각이 아닌 거예요. 원불교는 이 세상과 절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교법이고 그런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래서 이론주의는 뭔 주의다? 대세계주의다. 아까 사은 전체 대세계주의요. 이론주의는. 왜? 그거 다 진리가 있고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점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소원을 이루고 아까 이 신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막 공부를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얘가 교육이고 훈련인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림만 그래도 알겠죠? 네. 교육의 분야는 중요하죠. 같이 겹친 것도 있어요. 훈련하고.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아까 이해하고 알고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반복을 통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기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이것이 진짜 비로소 제대로 신앙수행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성불 중심이고 또는 교육 그냥 아는 것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훈련 중심으로 세상이 돼야 한다. 이 대종사님은 종교가에다가 좀 약간 좀 부드럽지 않은 표현 아니에요? 훈련이란 말이 좀 처음에 보면 원불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훈련이란 말이죠. 좀 뭐 군대도 아니고 무시여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대종사님이 굳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훈련은 아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자동으로 치사가 되도록까지. 그러니까 마음을 챙겨야만 치사가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치사가 돼버려. 그렇게 하도록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더라. 그 말이죠. 그 질문에 보면 절의 선언과 강원 그리고 원불교의 선언 설명을 해 주시오. 차이가. 예. 절의 선언은 주로 선 위주이죠. 요새는 뭐 다양하게 합니다만은 강원은 주로 이제 그 경을 배우는 데입니다. 대개가. 예. 그래서 처음에 출가하면 강원으로 갑니다. 강원으로. 그러다가 이제 선원을 돌아다니죠. 동화 3개월씩. 예. 불교는 아직도 동화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11과목에 의해서, 즉 사막이죠. 11과목의 훈련장으로서 실지 신앙과 수행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바로 원불교 선언이다. 예. 또는 훈련원이다. 그죠? 또는 수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론과 알물 넘어선, 이게 그동안에는 머리 좋으면 좋았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근데요, 훈련은 머리 좋은 것하고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예? 머리 좋은 사람은 점수가 시험 볼 때는 좋아. 이렇게 취사를 테스팅하기 어렵거든요. 취사는. 근데 연구는 테스팅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연구 점수를 잘 맞은 사람이 실제 경계에서 그냥 무형의 온갖 경계 속에서, 다양한 경계 속에서 그걸 테스팅하기는 쉽지 않죠.
한 번에 어렵죠. 계속 1년, 2년, 3년 지켜보면서 그 실행력을 알 수는 있을랑가 몰라도 그것도 가까이서 한 번에 단기간에 이 취사력을 알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자, 정기훈련. 정기훈련은 공부인으로 하여금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기로 법의 훈련. 무슨 법? 사막의 수행법 또는 사실신앙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와 상시의 관계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서로 불과 분리의 관계고 서로 도움을. 여러분 제가 지금 정기훈련 나왔잖아요. 일주일간. 사실은 일주일 훈련 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간 교당에서 미리 훈련했습니다. 미리. 최대한 몸 풀고 최대한 아까 몸 상태가 최대한 좋게 그렇게 하고 훈련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일주일간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선훈련이 있어요. 선훈련. 선집중훈련. 아침밥 먹고 선.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선. 아침밥 먹고 오전 내내 선. 오후에도 선. 저녁밥 먹고 선. 일주일간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 나기 전에 일주일간 몸을 미리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한 2, 3일간은 보대끼겠죠. 막 다리도 아프고 그냥 막 이제 몸도 이제 서서히 가벼워져야 하고. 근데 몸 상태를 최대한 해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바로 호흡이 그냥 절로 되고 바로 진경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참 말도 없다 못해. 미안해서. 그게 뭐냐면 아까 정기와 상시 관계예요. 제가 정기 훈련을 나러 갔지만 상시가 잘했을 때 정기가 잘 되더라. 또 정기를 잘하니까 바로 상시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상시로.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뭐 동정 간의 구조도 있고 뭐 수양연구 3학 과목도 있지만 사실은 상시를 잘 살아야지. 또 이 상시 내에서도 아까 자력으로 타력으로 즉 내가 교당에 와서 법회를 잘 보고 그 법회가 재밌게 되려면 상시 응용주의상의 자력 공부가 잘 돼야 해. 엉망으로 술 먹고 살다 보면 타력을 입는 교당 내양식 오지도 않고 또 와서도 그냥 효과가 떨어진다. 또 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났더니 그냥 용기 충천되어 가지고 기분이 그냥 좋아져 가지고 그냥 한 주일 잘 살아보자 하고 또 상시 응용주의 사는 거죠. 또 하다 보면 약발이 떨어져 또 와.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무시선으로 연결되도록 해놓은 이런 구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거기 써놓은 거 있죠. 이걸 제가 총부에서 작년인가 제가 발표했어요. 총단회 때. 제가 의견 제안을 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보시면 원불교 훈련의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 먼저 원불교 훈련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대종사님이 구도를 해서 깨달음 얻으셨죠. 그리고 변산으로 가셔서 제법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서중한 인연을 만나서 원기 9년도에 지금 현재 신련동이 아니라 보광사라고 저쪽에 남쪽에 있어요. 익산에서. 거기 보광사 절에서 창립총회를 해요. 원기 9년도에. 그래 놓고 많이 착각하는데 바로 그러면 신령동에 막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창립총회 해놓고는 뭐 어디 가버렸냐면은 만덕산 들어가 버렸어요. 대종사님이. 원기 9년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선을 난 겁니다. 그게 원불교 처음 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훈련법을 만들으셨어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원기 10년도에 만든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훈련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그 해부터 그해 하선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선부터. 여름. 그러니까 만덕산 훈련 나고 훈련법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부터 첫 정기 훈련을 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나? 그때부터 어떻게 나요? 예. 그때부터 3개월씩. 동화 3개월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1년에 3개월 하고 3개월 하고. 그래서 3개월이 4번밖에 아니잖아, 1년에. 3개월에 2번을 동화에 하셨더라. 거기 날짜를 보시면 6월 5일부터 할 겁니다, 아마. 예.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되게 그렇게 났어요. 겨울에는 11월 6일부터인가요? 그래서 석 달간씩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대종사님이 돌아가시는 해까지 훈련을 났거든요. 총 35회를 났습니다. 총 35회. 그런데 그 제 자료를 보시면 2회 훈련이 바로 겨울 훈련이죠. 이게 바로 원기 9년 다음엔 10년에 여름에 하선 나고 바로 11월이니까 그 해부터 또 동선이 시작되는 거죠. 1년에 2번이니까. 그렇게 해서 쭉 나요. 그래갖고 쭉 3개월씩 하다가 언제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드냐면 하선 때예요. 하선 때. 34회 하선 때. 이때가 뭐냐면 1942년도죠. 이게 대종사님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41년부터 45년까지 한참 일제가 막 정신없을 때가 있죠.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진주망 폭격을 하지 않나 막 그냥 중국 가서 날리고 우리도 뭐 우리가 왜 그 대종사님이 수술 팔았고 10배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연관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고 하려는데 옛날에 기차가 무슨 기차였는지 아세요? 네, 나무를 뗍니다. 나무를. 기차가 나무를 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송할 것도 많고 저기 중국으로 진출할 것도 많으니까 숯이 비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배로 우리가 벌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태평양 전쟁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뺏기기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그 초기 선진들이 뭐 서울로 뭐 어디로 막 가고 병원으로 가고 막 하는 것이 이제 뭐 복잡한 일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훈련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한 달로 줄어들었습니다. 1개월로. 그러다가 이제 대종사님 그 다음 해까지 총 35회 정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한 달씩 되는 거예요. 정기 훈련이. 여름, 겨울에. 한 달씩 되다가 1971년도에 80시간으로 줄였어요. 80시간으로. 그러다가 다시 72년도에 교역자 훈련으로 해서 15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기 훈련 날 때는 출가 제가가 같이 났었습니다. 같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출가들만 나게 되죠. 정기 훈련을. 그래서 동계 교육자 훈련 이때는 15일을 나게 된 거예요. 15일. 줄어버린 거죠. 이제 산업화 되면서 바쁘면서 15일로 줄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훈련원이 생기고 나중에 1980년도는 6일간 훈련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무훈련이 일주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인데 사실은 결제 해제식을 되면 만 6일도 안 됩니다. 만 6일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직자들, 그 4년차까지 교무님들은 일주일짜리 한 번 더 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전사님께서 3일짜리 훈련을 더 추가해서 10일짜리에서 선훈련을 하반기가 많아 있어요. 10일짜리.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대산종사님이 다 훈련을 짓고 뭐 제주도도 하와이도 다 훈련을 지었죠. 지금요 거의 전국의 도마다 교구마다 전부 훈련이 있게 됩니다. 훈련이 전부 있어요. 그런데 1박 2일, 2박 3일이야. 우리 교도님들. 아까발 일이야 이게. 응? 그래서 거기
그 불교와 천주교 훈련을 제가 거기다 비교해 놨어요. 불교는 현재 3개월씩 6개월을 하고 있고 그대로, 천주교는 1년에 7박 8일짜리 그리고 4박 5일짜리 피정이 있어요. 피정. 이게 훈련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재교육으로서 불교가 상시 훈련도 있습니다. 예, 공주 그 태화산 가면 있어요.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예. 천주교도 3박 4일 이 되게 그 사제들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불교는 선원이 한 20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화선을 하죠. 제가 아는 스님 하나는 법웅 스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3개월짜리 훈련만 이분이 한 40번인가 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꼭 동선 나다가 눈 오면 저한테 사진 보내요. 지금 경치가 좋다고 들어가. 동선 끝나고 나면 또 나왔다고 연락이 와요. 저한테 한번 보자고. 이분은 그냥 일생 선을 하세요. 일생. 근데 한편으로 이제 좀 원불교 입장에서는 약간 비파기적인 부분도 있죠. 그냥 좀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